여러분, 집값이 극과 극이다. 지금 5월 셋째 주에 주간 부동산 동향을 보면요, 전체적인 흐름이 관망세예요. 그렇지만 강남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 거래의 가격은 신고가입니다. 반면에 이 강북에 있잖아요. 노도강이라고 하는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나 이런 쪽 말입니다. 여기는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격은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는 안 일어납니다. 한 달에 일어나봤자 10건 이하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값이 강남과 강북 좀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하고 따져봤을 때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는 굉장히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외곽들에서는요,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동 삼풍아파트 130제곱미터 실제 가격입니다. 실거래 가격입니다. 130제곱미터가 3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6층입니다. 6층. 그런데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6월에 신고가를 썼는데 그때는 32억 원이었습니다. 똑같은 6층입니다. 5억이나 올랐어요. 5억이나. 굉장히 많이 오르죠.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북은요, 강북은 지금 보니까 노원구나 혹은 도봉구에 걸쳐서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들, 지금 호가 중심으로 이야기했을 때요, 적어도 최고가 대비 1억 이상 낮춰서 낸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1억 이상이면 지금 한 5억, 5억대까지 올라가던 52제곱미터인가요? 이런 것들이 지금 5억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고, 호가는 6억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나온 지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월 둘째 주와 5월 셋째 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서초만 하더라도 5월 둘째 주는요, 9일이죠. 0.04% 오르던 것이 16일 5월 셋째 주에는 0.07%까지 올랐거든요. 똘똘한 한 채에 물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게다가 용산이 또 난리예요. 용산은 계속 난리죠. 대통령실이 그리 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0.04에서 한 주에 또 0.05가 더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노도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원구 0.02가 떨어지더니 5월 셋째 주에는 0.04까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성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0.03이 떨어지더니 이번 주도 5월 셋째 주도 0.03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입니다. 지금 점점 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 양극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는 있어요. 거래량은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유의적이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많이 거래가 일어나면 이게 유의적이고 시장에 적합한 그런 데이터가 되지만, 한 건 거래가 됐는데 그 한 건을 가지고 변동률을 계산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몰려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대로 저는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보세요, 여러분. 5월 셋째 주에 어떤 분위기를 보면 말입니다.
서울은 0.01까지 5월 첫째 주에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더니 다시 0으로 떨어졌고요. 5월 셋째 주도 0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요. 0을 지키던 것이 지난주에 마이너스 0.01로 떨어졌거든요. 전국적으로는. 그러더니 지금은 다시 0.01 그대로 유지했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쭉 올라가던 수도권은 좀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던 것이 다시 0으로 0.01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관망세가 굉장히 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망세가 짙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했던 모든 정책들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지방선거가 끝나야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6월 1일 이후에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6월 1일 이후로 가봐야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판세는 읽히지 않겠느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똘똘한 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 옛날에는 여러분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집값에 대한 부담보다는 세금 폭탄에 대한 부담.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보유세가 최고세율이 6.6%입니다. 최고세율이 6.6%, 종합부동산세가 6.6%까지 되면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짜리 집 6.6%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그죠? 그런데 20억짜리면 더 심각하죠. 30억짜리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 채, 세 채 물론 가지고 있을 때 최고세율을 말하는 건데 한 채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두 채, 세 채보다는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겠다. 이렇게 강남으로 몰리는 거고 부산은 해운대로 몰리는 거고 그죠? 지금 대구는 어디로 몰린다고 이야기하기 좀 힘듭니다. 공급이 워낙 많으니까. 대구는요. 잘 나가는 이 아파트들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아파트들 LG자인가 LIG자인가요? 이 자이 아파트도 안 나간다고 분양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대구는 좀 예외고요. 세종도 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은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계속 몰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제가 본 분석입니다. 아마 길게 가면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집은 지금 사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두 채, 세 채라면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중과를 이게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폭탄 장난 아니거든요.